자, 이번 강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이죠. 여러분들 작년 같은 건 또 2개가 또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한번 봅시다. 국토의 계획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구단위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 다 뭘 결정하죠? 도시군 관리 결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결정하냐면 지가 한 건 지가 한다 해서 국토장관서부터 시장군수까지 다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2개 이상 노선, 틀렸습니다. 3개 이상 노선의 대중교통 결정으로서 1km 이내 하다면 지구단위 계획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can.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를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기준 역시 누가 정하죠? 국토장관이 정한다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 완료된 10년이 지난 지역에서 관계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must.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정택이는 10년직이다. 정택이.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이 완료돼서 10년이 경과됐다는 반드시 must다 하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2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네요. 다음 2번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주민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맞죠? 기지개. 맞습니다. 다음 개발 제한구역이 해지됐다 그랬어요.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can. 맞습니다. 그 다음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관리계획은 해당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맞죠?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기준은 시도사가 시장군수 협의, 틀렸죠. 수립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죠? 국토장관이 정한다. 그런 거죠. 국토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여러 개 틀렸네요. 5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한다. 조심해야 돼. 대체하라고 하면 지정할 수 있다. 도시역 밖. 자, 맞습니다. 그래서 수립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이 정하는 거고. 누가 지가 한 건 지가 한다. 국토장관 했으면 국토장관, 시도사 했으면 시도사, 시장군수가 했으면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다. 이런 걸 정확하게 인지하면 될 거 아닙니까? 3번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대지성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전부에 대해서 얘는 개발이잖아요. 개발. 그러면 지정 can 할 수 있다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도시군관리계획.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겠죠. 도시군관리 결정한다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행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오케이. 맞죠.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제 2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 자, 도시개발구역은 공사가 아무리 끝났더라도 머스트가 되는 경우 없어요. 자, 이거는 정택이랬죠. 정비구역과 택지개발로서 공사를 해서 10년이 되어 지정 머스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도시형 내에 지정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당해 지구단위 건폐율은 150%를 원칙으로 하고 용적률이 200%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자체는 3번이 정답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다음 4번 보도록 해봅시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고 작년도의 기출문제죠.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일반 상업지역 내에 지구단위 계획의 건폐율이 60이다. 대지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부지에 건축물 건축하는 자가 그 부지 중 100제곱미터의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경우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공식을 갖다 어떻게 찍느냐. 자, 여기는 본래 60%. 자, 우리가 봐보세요. 60%를 곱하기 1 플러스 자, 여기 제공되어진 면적 있지 않습니까? 100제곱미터 나누기 본래의 면적 40제곱미터를 기점으로 해서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가서 이렇게 되면 요거는 1로 나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0.25. 그러면 자, 가서 60 곱하기 요거 하니까 1.25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잘 나왔네.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이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정답은 바로 뭐냐면 70이 나오겠죠. 75. 자, 그래서 이 면적이라는 건 본래의 면적. 소위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가져갔다. 그럼 내가 제공되기 전에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해당 완화할 수 있는 용도지의 용적률은 건폐율은 본래 건폐율 곱하기 1 플러스 부지로 제공된 면적 나누기 가서 종래의 부지 면적을 갖다 해서 곱해주면 되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러면 75%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다음 문제를 갖다가 정리해 보도록 해봅시다. 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갑은 도시형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에서 제3종의 일반 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 건축하려고 한 바, 그 대지의 일부를 학교 용지로 제공했다.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서 다음 조건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의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가에 허용되는 최대 연면적은 얼마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최대 연면적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역시 어떻게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본래의 용적률. 해당 용적률 있죠. 앞에는 1 플러스가 됐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서 플러스. 자,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플러스. 뭐 할 거냐? 거기 보면 1.5를 갖다 법에서 정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얼마를 갖다? 1.5. 곱하기 공공시설. 자,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된 면적.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된 면적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거기 있는 200 곱하기 본래의 용적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제공되는 건 자, 용적률, 부지로 제공된 용적률 300%. 자, 그럼 여기 300% 용적률 300%. 자,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누는 것은 어떻게 나누는 거냐? 나누기. 자, 여기서 제공된 면적 빼야 되겠죠. 그러면 자, 1000제곱미터 마이너스 800. 1000제곱미터 마이너스 200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이거죠.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본래의 여기 용적률이 얼마였습니까? 여기 본래의. 자, 여기 제3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3종이래. 3종의 일반 주거지역. 그럼 우리가 3종의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300이잖아요. 300. 300 플러스. 자, 1.5 곱하기 이거는 3배잖아요. 그죠? 그러면 600. 그렇죠? 600. 1.5니까 따지면 600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그러면 이걸 갖다 하면 900되네요. 그죠? 5, 6, 30. 자, 900되네요. 그걸 나누기, 뭐 하면 돼요? 800.
결론적으로 900 나누기 800 하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러면 기본적인 관점에 있는 것으로서 가져간다면 결국 우리가 여기 3배였잖아요. 3배. 퍼센트니까. 그렇죠? 3배니까 3 플러스 3 플러스 이거 아니에요. 하면 1.5니까 가서 더해주면 곱하기 해주면 얼마 있어요? 1.16 그렇죠? 1.16 나오겠죠. 자, 그러면 4.16죠.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그럼 이거 하면 4.125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걷다가 여기 뭐랬어요? 최대 연면적이 얼마냐 했죠? 그러면 최대 연면적은 지금 전체의 대지 온도를 뺐으니까 자 얼마였습니까? 800이죠. 800 곱하기 4.125 하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33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 이렇게 된다. 이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식 자체를 만들기가 참 힘들죠. 앞에 거는 참 편한데 이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형태도 있구나 하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지가 적용한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보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그렇습니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한옥마을 보존하겠다. 자, 그렇게 되면 지구단위 100%. 그래서 정답은 뭐다? 5번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적으로 한옥마을을 보존한다든가 차 없는 도로, 소위 보행자 전용 도로라는 거죠. 그런 것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00% 정답 5번입니다. 다음은 이제 제 4절 개발행위에 대해서 보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분할 그랬죠. 분할은 공사를 수반하지 않네요. 그럼 준공검사 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검사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거죠. 5가지 중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그렇죠? 토석, 채취 이 3가지가 공사를 수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를 수반하면 거기에 따라서 준공검사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1번은 분명히 틀렸네요. 그 다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해서 개발행 허가 받은 후 변경했다. 자, 허가를 변경하면 다시 허가받는 게 원칙이지만 경미하면 이를 갖다 통지해 주도록 돼 있어요. 통지 누구한테? 시장군 특광자 시장군수청장한테. 자, 근데 연면적 5% 범위에서 확대하면 허가받아 있고 얘를 갖다가 축소, 기간 단축, 허용 오차 범위를 해결한다 이럴 경우에는 거죠. 그래서 허가받아 맞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 미리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 등에 관한 조치할 걸 조건을 허가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위기조 같은 경우 환경위기조하면 미리 가서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나의 경관을 위해시설 방지, 기반시설 설치 적용할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분명히 조건을 들어서 허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건축물 건축하는 개발은 자 도시군 저기 보세요. 이 도시개발 사업도 뭐의 일종이죠? 자 이거 보세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 허가받지 않는 겁니다.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나아가서 정비 사업.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걸 잘 아시면 되겠죠. 그렇죠? 요게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결국 우리는 답이 맞고, 그 다음에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라고 해서, 공공용지, 행정주체이익 행위죠. 공공용지, 너도 쓰고 나도 쓰는 거 분할하게 되는 허가받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개발행 허가받은 사업 면적이 5% 범위 안에서, 자, 확대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축소한 경우는 통지. 틀렸네요. 자, X. 허가권자가 개발행위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 조건을 조치할 것을 조건할 때는 미리 신청에 의견된다. 맞죠? 환경위기죠. 다음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이 성장 관련 내용을 어긋나는 경우 허가는 안 된다. 맞죠? 그러면 여기 자연 녹지는요, 어디 속하는 거냐? 여기는 유보 용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화, 때로는 완화. 유보에 속하는 건, 자, 이거 자연 녹지 말고 뭐가 또 있냐 가서 계획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 보전 용도는 나머지 시가화 용도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고, 그다음 여기 유보 용도는 심의를 거쳐서 강화 또는 완화. 보전 용도, 나머지 보전 용도는 강화만 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자, 여기 보면 1번이 틀렸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5번도 보면 건축에 대한 개발 허가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에서 사용 승인 받은 경우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건축법을 받았으면 여기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번의 정답은 바로 앞에 1번이 틀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국토의 개발 법령상 개발의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모두 몇 개인가. 자, 여기 보세요. 용도 지역별 특성을 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에 적합할 것. 규모. 도시군 관리계나 도시군 관리, 성장 관리에 어긋나지 말아야 될 것. 오케이. 도시군 사업에 징할 초래하지 않을 것. 주변의 토지 이용 실태 등을 통해서 여기에 조화를 이룰 것. 맞죠? 우리 이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가 기반시설에 배치할 것. 기반시설의 확보와 기반시설 배치할 것.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기 있네, 기반시설. 그러면 이거 전부 다네요. 그렇죠? 그러면 전부 다니까 5개가 정확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국토의 계획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옳은 걸 고르라는 얘기죠.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 연장은 허가받아야 돼요. 오케이. 응? 허가받아야죠. 축소하겠다. 그러면 통지. 다음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답사의 지목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아도 아닙니다.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았어도 개발행위 허가는 가능한 거예요. 왜? 어디 걸 따라갈 거냐? 자연환경 보전지역 걸 따라가기 때문에. 허가한청은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됩니다. 그래서 환경, 위, 기, 조 이렇게 해서 조건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을 붙일 때는 미리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거다. 당신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물어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 용도지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 가장 큰, 각각 걸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걸 각각 걸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각각의 용도, 다만 총면적에 그 해당하는 토지가 걸쳐 있는 경우는 가장 큰 쪽을 걸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시면 되겠죠. (5번)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옳은 것.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은 자 허가받 대상이 될 필요가 없죠. 축소하면은 허가받을 필요 없지만 확장하면 허가받아야 되겠죠. 축소하면 통지고 개발행위를 허가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죠.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문화재 등을 크게 변상할 손상시 우려가 있다. 그러면 최장미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답 1번이란 거 딱 눈에 띄어 나오네요. 그죠? 5번 보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를 받아 세로의 공공시설을 설치한 거 종래의 공공시설을 개발행 허가받은 자의 무상이 아니라 전부 무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종전 범위 규모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된다. 그러니까 민자터널 뚫었어. 그럼 들어간 비용만큼 뽑으면 먹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터널을 갖다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서 수익해서 얻어진 돈을 갖다 네가 먹고 떨어져라. 속된 표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옳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6번 보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개발밀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를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습니다. 왜?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이 기반시설 부담이니까 중첩될 수가 없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가대상 토지 및 이와 유사한 건물로 납부를 인정한다. 오케이. 물납 인정할 수 있죠. 그 다음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봐요. 이 제한하는 경우는 지기도 뭐라면 녹개수문 지기도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은 3년 내 제한하면 그만하지만 여기는 플러스 1회 안에서 2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어요. 근데 연장할 때는 심의는 생략한다. 잘 알아야 되겠죠. 심의가 생략된다. 그럴 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그래야 되겠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 수립 중에 있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맞는 건 여기 지금 3번이고요. 5번도 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곳이 됐다 그러면 1년 내 몇 년에? 1년 내 각각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하면 다음날 해지된 것으로 본다. 당연히 해지된 거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보면 정답으로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3번이 옳구나. 현물로 다 줄 수 있다. 그런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7번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개발밀도 관리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기반시설 부담은 개발밀도 외의 지역에 지정된다. 맞습니다. 다음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몇 퍼센트? 50%. 맞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최대 한도의 50%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 3번 주거지역에서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향후 2년 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익률 20% 이상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 밀도 관리로 지정될 수 있다. 자, 이긴 다 can 지정될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4번 보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 현금을 납부하고 물납도 가능하다 그랬죠. 물납하려면 20일 전에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10일 내 결정해주고 10일 내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의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의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했으면 자 머스트 지역은 지정해야 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머스트,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can. 이것도 잘 구별해 줘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되겠죠. 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앞에 했던 내용과 같은 의미겠죠. 자 보면 국토의 계획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오 뭐가 있어요? 대학. 대학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개발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다음 중 가장 높은 거 그랬습니다. 높은 거.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좀 공부하자 그랬죠? 이것 좀 공부할 때 어떻게 좀 공부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저희들끼리 한번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 1박 2일이라고 하는 위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특정 업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1박 2일 하면 자 숙박은 1박 하는 거죠. 노는 거 위락은 며칠 노는 거예요? 2일 노는 거죠. 응? 이 사람들이 관광 홍보하러 다니는 거예요. 관광 일어나고. 알겠죠? 방송에서 팔방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다치면 의료는 영구적으로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들이 다니는 데가 1종 근생이 있고 2종 근생인데 대부분 2종 근생이 더 많죠. 비중이. 1종 근생은 더 낮습니다. 되게 이런 걸 갖다 볼 수 있겠고 1종, 2종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거기서 보면 가끔가다 운수나 종교 이런 것은 갑자기 종교 같은 기도하죠. 까나리 먹지 말자고. 운수가 살아하면 먹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모르겠거든 무조건 땡치. 그 다음에 참고는 0.5. 자 1종 근생이랬어요. 1종 근생은 1.3. 주택 모르면 0.7. 그렇죠? 숙박 1박. 의리는 0.9. 모르면 0.7.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높은 것은 1번뿐이 없네요. 그죠? 1번이 가장 높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같이 좀 재밌게 풀 수가 있는 내용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다 문제를 갖다 가져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그러면 똑같은 의미니까 한번 또 뒤에 거 한번 풀어해 봅시다. 자. 여기 보면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사용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종교 1.6이죠. 이종근생이 1.6이죠. 종교는 뭐야? 까먹었네. 1.4. 까나리 먹지 말자고 기도한다. 갖고 가다가. 판매 1.3. 위락 2.1. 그 가장 높은 애가 뭐였어요? 가장 어디서 볼어요? 높은 거. 니을. 그렇죠? 기억. 그 다음 니은, 디귿.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죠? 자, 이걸 갖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종교는 운수가 사납다는 말을 썼죠. 제가 우스갯소리로다가. 자, 그래서 정답은 그럼 몇 번입니까? 니을, 기억. 그렇죠? 니은, 디귿. 3번이네요. 그렇죠? 3번.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10번에 3번. 자, 다음은 이제 뭘 갖다 볼 수 있냐면 11번을 갖다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윤의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틀린 것 고르는 얘기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한다. must 맞습니다. must.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하도록 돼 있을 법에 must라고. 알겠죠? 다음 2번 녹지 지역 및 폐기물 처리 시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 밀도 관련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자, 천만에 중복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특광자 시장 분수하는 거, 기준은 국토장관이 정하는 거, 도심관리가 상관없다는 거, 알겠죠? 그걸 갖다가 가져가는데, 자, 여기 중복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하는 경우. 자, 여기는 부담은 건축물의 건축과 건축 중에 뭐요? 증축. 그러니까 신축과 증축 행위만 하는 거죠. 신축과 증축 행위만 하는 것 같다. 200점부터 초과되는 신축과 증축 행위만 가서 기반시설을 갖다 돈 내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기존 건축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 행위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을 부과 대상으로 한다. 자, 맞죠? 뭐 하는 것만? 초과하는 것만.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다. 그럼 앞서 있던 몇 번이 틀린 거냐? 보면 3번이 틀렸죠. 중복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뭐냐? 제5절에 대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이라는 걸 갖다 우리가 아시면 되겠죠. 자, 뭐에 대한 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 보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기반시설에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동차 정류장은 터미널이 2개 있습니다. 화물 터미널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터미널이냐. 소위 우리가 쓸 때 여객 터미널이라는 게 있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 네, 차고지가 있겠고 요거랑 더불어서 공동 차고지가 있죠. 공영도 있고 공동 차고지가 있죠. 다음 복합 환승센터와 화물 자동차 휴게소가 있죠. 이건 말 그대로 광장 거죠. 광장. 자, 우리가 세분되는 것은요. 이와 같이 자동차 정류장뿐만 아니라 세분되는 걸 보면 도로가 세분되죠. 도로는 우리가 재밌게 외우자 그랬죠. 뭐라고 한 적 있어요? 일자, 호자, 고지 그랬어요.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자, 자전거 전용 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이렇게 되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우리가 자동차 정류장, 터미널 2개, 화물과 여객전 터미널, 차고지 2개, 공영과 공동 차고지. 다음 복합 환승센터와 화물 자동차 휴게소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광장이 있습니다. 오늘 광장은요, 많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광광장, 지하광장,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 광장. 단지 무슨 광장이 없느냐? 우리가 미관광장이 없어요. 그렇게도 같이 알아두면 돼요. 앞으로 시험을 할 때 이런 것도 같이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은 5번임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2번 문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것 그랬습니다. 교통에서 폐차장 틀렸죠. 폐차장은 찌꺼기니까 이거는 환경기초시설입니다. 틀렸네요. 공간 유원지 맞습니다. 공공문화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 맞습니다. 방제 저수지 맞습니다. 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되겠죠. 보건위생설 같은 건 생명체를 보내는 데다는 걸 머릿속에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국토의 계획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방제. 자, 불나면 하천. 알겠죠? 머릿속에 하는 거죠. 불나면 하천 머릿속에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개 하천, 유수지, 자, 저수지 되죠. 하수들은 이건 뭐야? 찌꺼기 나가는 거죠.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구나 알 수 있어요. 가장 어려웠던 게 이겁니다. 오늘 법 자체를 적용하기도 좀 힘들고. 국토의 계획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야 되는 것 그랬습니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 시설을 골라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세버스 사업, 버스 운송사업 도시군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장 중 건축은 부설 광장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변전소 약간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죠. 대지 조성에 대지 면적의 400제곱미터인 도축장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도축장 같은 경우도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인 입장에서 구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사항들이 거의 없구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3번이 옳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앞으로 문이 나와도 다시 재기론이 될 거니까 여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지 면적을 기점으로 해서 일정한 경우에 나타나는 건데 그거 전체를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한 거, 뭐 장지 이런 거. 대개 이제 얼마냐? 대지 같은 건 이건 뭐냐면 500제곱미터야 되겠죠. 500제곱미터. 자, 이런 걸 기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없다. 다음 이제 5번 보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의 수용하기 위해서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자,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는 거 두 가지가 있죠. 가스관, 하수관. 정답 4번이 되겠네요. 가스관, 하수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가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관, 중수도관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스관하고 하수관은 뭘 거쳐라? 가서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답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을 갖다 보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공동구에 관해서 가져가자 이 얘기 아닙니까? 공동구에 관해서 설명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선 1번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 공사를 완료한 때 지체 없이 공동을 수용할 사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통지해 준 거지. 일간시문이야 개별적 통지. 1번 틀렸네요. 나 2번 공동구 점유예제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을 사업 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해야 되고 또는 원상 회복해야 한다. 맞죠. 다음 3번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 인가 등 후에 지체 없이 공동 점유행자에게 부담금 납부를 통지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공동구 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를 변경하는 수립할 때도 협의심이 거칩니다. 변경할 때 이건 5년마다 하는데 역시 협의심이 거치는 맞습니다. 그 다음 공동관리자 매년 1월 기준점으로 해서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고 긴급점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틀린 것은 1번이 틀렸구나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를 갖다 보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도시공객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도시역에서 사회복지, 도시관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도시공객시설 부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의 대상이 지목인 대인 토지 한정에서 자 여기 지목이 되기 때문에 토지, 건축물, 거기에 정착물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포함돼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용도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료 규모 제한은 도시공객시설 적용받지 않습니다. 지역지구. 그 다음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하는 경우에 그 계획에 위반을 위한 토지 적성평가 실시하죠. 맞습니다. 자, 이거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나왔죠. 그래서 정답 4번. 그 다음 5번 보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처인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처. 자, 봐보세요. 여기에 행정청이다 그랬으면 어떻게 할 거냐. 행정심판법에 따라요. 네, 비행정청이다 그러면 지정한 자. 우리가 국토계획법은 그렇지만 정비법에서는 지정권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꼭 우리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은 그 강좌부터는 다음 강좌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